아니 버려놓고 누구를? 자식을 왜? 아니 유산 받아 먹으려고. 이런 사람들 정말 보기만 해도 열받죠. 한주연 변호사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직접 담당하신 게 있다고요?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었죠. 그때 이제 좀 한부모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던 학생이었는데 안타깝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 측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보험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아이들을 키워왔던 부모님 측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 측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보험금의 액수를 좀 최대한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소송을 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부모 입장에서는 한 명의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자식한테 책임도 다 안 해놓고 자식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 하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못을 한 부모,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아예 상속을 받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이렇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일도 없을 텐데, 이 부모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 이 구하라법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네. 뭐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도 있고, 뭐 그 이후에 무슨 소방공무원분께서 맞습니다. 순직하셨는데 뭐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고 하다가, 이제 좀 유명한 연예인인 구하라 씨께서 사망하셨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제 계속 있었던 입법 논의가 이때 빵 터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1월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이런 그 소위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좀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는 비양육친에 대해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 그 개정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자녀 본인이 이제 사망하기 전에 미리 나는 저 사람한테는 상속권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권 상실, 저 사람만은 상속인이지만 상속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주연 변호사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셨잖아요. 이 법률 지원을 하시면서 뭔가 느낀 점, 이런 게 공유해 주실 것 있으십니까? 제가 세월호 참사 법률 지원을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피해자들은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죠.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얘기를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계속 이 슬픈 얘기만 하면 또 뭐 왠지 나를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막 이용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일상적으로 웃으면 쟤 뭐 자식이 죽었는데 왜 웃냐 막 이렇게 남들이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만남을 가지는 것도 많이 꺼려 하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니까 그 모임이 사실 커지고 뭐 자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되게 정치적인 쟁점들과 엮이면서 그렇게 재난 피해자들이 모이고 만나고 서로 단체를 형성하고 이런 거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재난 피해자들이 그 재난 피해를 극복하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행동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있었으면, 물론 이런 재난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었을 경우에 앞으로는 좀 더 사회가 너그러운 시선, 아니면 저건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이제 잊지 말아야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악용도 하지 말자. 예. 그냥 모르겠으면은 내비둬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들의 맞아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괜히 아는 척도 하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내비둬요 그냥. 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도움을 청할 경우에는 뭐 또 변호사님 같이 법률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지. 괜히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속단하는 거는 나는 그것도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주연 변호사님과 함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얘기를,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